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어느 날 아침, 괜히 머리가 띵 하고 무겁습니다. 눈도 평소보다 흐릿하고 한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듯한 느낌. 괜히 입이 마르고 말도 조금 어눌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아이고, 나이 드니까 별일도 다 생기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증상이 그냥 피곤해서 생긴 게 아니라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뇌출혈, 그건 갑자기 쓰러지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쓰러집니다. 말도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의식을 잃고 그 무서운 장면을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기 전에 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익숙한 증상이란 거죠. 두통, 어지럼증, 한쪽 눈의 흐림, 순간적인 말의 꼬임. 이게 다 이제 위험합니다라는 우리 뇌의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사실, 아는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중반 남성분. 은퇴 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요. 하루는 아침부터 머리가 욱신욱신하고 왼쪽 팔이 좀 저릿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 그냥 진통제 하나 먹고 가게를 여셨대요. 그날 하루 종일 멍하고 계산도 몇 번 틀리셨다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내분이 깨우러 갔는데 침대에 누운 채 말을 못하고 눈동자도 한쪽으로 쏠려 있던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 이미 출혈이 꽤 진행돼 있어서 회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 아내분이 하신 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아침에 병원에 갔으면 지금 달라졌을까요?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다 비슷하지 않나요? 아프면 참고 좀 괜찮아지면 그냥 넘기고 병원 가는 것도 귀찮고 설마 내가 하는 생각. 그런데 뇌출혈은요, 설마라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방심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뇌출혈이 보내는 SOS 신호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두통, 특히 터질 듯한 두통, 한쪽 팔, 다리에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말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말이 꼬이는 현상,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순간적으로 의식이 훅 떨어지는 느낌, 또는 기억이 끊기는 경험, 이 중 한 가지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그건 피곤함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신호를 무시하게 될까요? 우선 너무 흔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곤함은 우리 일상에서 늘 겪는 증상이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마 내가? 라는 심리 때문이에요. 특히 평소에 건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일수록 이런 신호를 더 쉽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건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출혈 환자의 상당수가 처음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도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혹은 몇 시간 후 쓰러진 채 발견되거나 응급실로 실려가고 나서야 그 증상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오늘 이 주제를 꺼냈을까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서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요즘 들어 이상하게 어지럽다, 말이 가끔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그 신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 이게 정말 위험한 건 아닌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뇌출혈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들,
어떤 증상이 위험한 신호인지, 그냥 피로인지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뇌출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정보. 정말 쉽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영상 한 편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없는지 한번 천천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요, 말을 못해도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걸 읽어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뇌출혈의 신호가 먼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신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두통 자주 겪으시죠? 근데요,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두통이 있다면 그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없던 묵직한 통증이 한쪽 머리에만 몰릴 때,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 세 번째, 갑자기 퍽 치는 듯한 강한 통증이 순간적으로 느껴질 때, 이건 단순 피로에서 오는 두통과는 조금 달라요. 특히 나이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낯선 통증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왜 갑자기 말이 좀 이상해? 하고 묻는다든지, 내가 말하려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입이 멈칫하는 순간이 온다든지, 갑자기 숟가락을 들 힘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험이 딱 지나가고 나면 아 뭐야 왜 이랬지? 하고 웃고 넘기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단서입니다. 몸이 지금 이상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하는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면 좀 민망하지 않나요? 괜히 괜찮은데 큰일 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서. 약 하나 먹고 자면 낫겠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뭔가 확실하게 나빠졌을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 이상할 때 가야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요,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게 새벽이든 아침이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라도 가보세요. 요즘은 동네 의원에서도 뇌신경 쪽 1차 진료를 어느 정도 봐주십니다. 이건 좀 더 큰 병원 가보셔야겠네요 라고 판단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일단은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뇌출혈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평소의 작은 습관들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짜게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소금 섭취가 많아요. 된장국, 김치, 젓갈, 찌개 등등 하루 3끼만 먹어도 이미 나트륨이 넘칩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반찬은 간이 약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나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걷기 운동은 최고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자. 하루에 20-30분 정도 집 앞이나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좋습니다. 특히 해지기 전 시간대, 햇볕 쬐면서 천천히 걷는 게 혈관 건강에 딱입니다. 셋째, 잠을 자야 뇌가 회복됩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TV나 핸드폰, 밤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 1시간 전엔 불도 살짝 어둡게, 조용한 음악이나 호흡 추천드립니다. 넷째, 화나는 상황은 한 박자 쉬기로 넘기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우리 혈관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려요. 화를 느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생각보다 이 한 박자가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뇌출혈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이 들어서 당연히 이러겠지. 이 생각 오늘부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섬세하게, 더 민감하게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왜 머리가 좀 다르지? 갑자기 손끝에 힘이 없는데? 내 말투가 왜 이러지? 이런 변화에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 자기 건강을 끝까지 지켜내는 분입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뇌출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지내던 60대 후반의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지역 봉사단체에도 꾸준히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리가 멍하고 한쪽 눈이 침침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분에게 나 오늘 좀 이상해 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 하루를 버티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이 안 나왔고 표정이 한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대요. 남편분이 바로 응급실로 데려가셨고 결과는 뇌출혈 초기 진단.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몸이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 내가 그걸 무시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낯설게 들리시나요? 저는 오히려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병원 좀 일찍 갈 걸. 조금만 더 내 몸에 신경 썼더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후 그분은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혈압 재고, 그날 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오늘 눈은 또렷한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나? 양팔의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나? 그리고는 아침 식사도 싱겁게 과식 없이 차려 드세요. 젓갈, 김치는 딱 한 조각, 국물은 절반만. 걷기 운동은 하루도 안 걸으십니다. 비 오는 날엔 실내에서라도 30분 제자리 걷기. 몸을 움직이는 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하루하루를 챙기는 게 너무 소중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꼭 큰 병을 겪고 나서가 아니라도 우리 삶을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70대 초반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집에서 TV만 보시던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하루에 걷는 양은 100m도 안 됐고 식사는 늘 짜게 드시고 술도 혼자 한두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끝이 저릿하면서 컵을 놓쳤고 말이 잠깐 꼬인 경험을 하셨대요. 다행히 이분은 딸이 옆에 계셨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 경색 전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뇌출혈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라는 의사의 경고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 후 이분은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루에 짠 반찬은 한 끼만,
TV 앞에 앉아 계시지 않고 집안을 일부러 돌아다니며 활동량을 늘리셨죠. 그리고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혈압 체크를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이 주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게 내가 가족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들 이야기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똑같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이럴 수 있지.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한 분들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를 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잠들기 전 핸드폰 대신 호흡을 여러 번 수차례 한다. 짜증날 때 한 박자 멈추는 태도. 말이 꼬이거나 몸이 이상할 때 즉시 반응하는 민감형. 이게 바로 내 건강을 지켜내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병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몸이 이미 보낸 신호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준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뇌출혈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무섭죠. 하지만 그 무서운 병도 우리가 먼저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3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두통, 어지럼증, 말이 꼬이는 증상. 그동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셨던 적 많으셨죠. 하지만 이젠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그걸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상하다 싶을 때는 그 감각을 믿고 병원에 가보는 용기 꼭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의 루틴이 뇌를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뇌출혈을 막을 수 있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한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답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하루 루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 체크. 그리고 눈, 손, 말, 이 3가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시고요. 싱겁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국물은 적게, 반찬은 3가지 이내로. 점심에는요, 20에서 30분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요. 이때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짠 음식 피하시고 생선, 채소, 현미 같은 혈관 건강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세요. 저녁에는요, 잠들기 1시간 전에 핸드폰을 멈추고 조명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호흡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몸 잘 지냈나 돌아보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째, 마음가짐이 병을 바꿉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정보가 아니라 태도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왜 이럴까 하고 살펴보는 태도. 습관을 바꾸는 걸 귀찮다가 아니라 내 미래를 바꾸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 작은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는 건강한 날이 남은 만큼 할 수 있는 날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든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마음속에 그래, 이제 진짜 조금씩 바꿔보자. 이 생각 하나만 가지셨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당신의 뇌를, 삶을,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